사모님 저예요. 윤수아입니다. 현관문 앞에 선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2주 전 제가 쓰러진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저릿하고 입에선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어눌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당분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들 민준이가 병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에도 여전히 저한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모실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인생 어쩌려고. 그럼 요양병원 가시는 건? 싫어. 난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결국 민준이가 간병인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제 가족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초인종이 울린 건 제가 퇴원하고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윤수아입니다. 민준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민소매 블라우스에 검은색 면바지,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수아 10년 전 제가 통장을 던지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아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기억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하필이면 이 넓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간병인 중에 왜 하필 이 여자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쿵쾅거렸습니다. 불안과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별로 배가 안 고픈데. 그래도 드셔야 기력이 회복되세요. 새우죽이에요. 사모님께서 새우 알레르기 없으시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새우 알레르기? 어떻게 알았지? 민준이한테 들었나? 아니, 민준이가 그런 세세한 걸 말했을 리 없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새우 못 먹는 거. 수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의뢰서에 적혀 있었어요. 식이 제한사항에. 그랬나? 그랬던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아는 거실 소파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밤에 불편하실까 봐요. 언제든 부르시면 바로 올게요.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가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에 22살 여대생. 엄마, 이 사람이 수아예요. 제 여자친구. 처음 뵙겠습니다. 윤수아라고 합니다. 사모님, 수아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박준호, 우리 아기. 그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수아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멈칫거렸습니다. 제 가방을 왜 보셨어요? 대답하세요. 박준호가 누구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뭘? 10년 전 그날 사모님이 제게 통장을 던지셨죠. 이 돈 받고 사라져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왜 여기 온 거예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이 필요했어요. 간병인 의뢰가 들어왔는데 환자 이름이 박미숙이더라고요. 주소를 보니 이 집이었어요. 그럼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절하려고 했어요. 처음엔. 수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찾았다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손자가 어딘가에서 할머니 없이 자라왔다니 제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이를 정말 낳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15년 11월 22일 준호를 낳았어요. 왜 지우지 않았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못했어요. 수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 주신 돈으로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초음파를 보는데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약한 게 민준 씨를 닮은 이 작은 생명이. 수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비록 혼자라도, 힘들어도 준호를 안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제 방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수아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구나.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유치원 입학식에도 혼자 갔겠지. 제가 그 시간들을 빼앗은 거예요. 민준이에게서, 수아에게서, 그리고 준호에게서.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수아를 훔쳐봤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아 씨. 네, 준호는 몇 살이에요?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9살이에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건강해요? 내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밥도 잘 먹어요. 민준이 닮았나요? 수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엔 미소와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이마, 코, 웃을 때 눈 모양까지. 민준 씨 어렸을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보고 싶어요. 손자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죠? 민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준이한테 말하면 우리 아들이 날 어떻게 볼까요? 10년 동안 거짓말했던 엄마를, 손자의 존재를 숨긴 엄마를.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 수아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야, 오늘 숙제 다 했어? 응, 엄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갈게. 할머니는 엄마가 일하는 곳에 계셔. 언젠간 보여줄게. 할머니. 준호가 저를 할머니라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할머니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엄마,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수아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 민준아. 내가 알기나 할까?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민준이가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에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준호를 봐야 해서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등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아 씨, 민준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수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말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수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는 모르는 게 나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 소용없어요.
하지만 아들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권리요? 주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0년 전 사모님이 저를 내쫓으셨을 때 민준 씨는 절 찾지 않았어요. 아니, 찾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그게 민준 씨의 선택이었어요. 그건 민준이가 수아 씨를 못 찾아서. 아니에요. 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그대로였어요. 이름도 바꾸지 않았어요. 진짜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민준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여자 돈 받고 해외 갔대라고. 민준이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찾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다 제 잘못이에요. 주아 씨, 미안해요.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손길은 능숙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주아, 네, 준호 사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교복 입은 남자아이. 민준이를 꼭 닮은 눈, 환하게 웃는 얼굴. 이 아이가 준호예요? 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랑 똑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주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사모님, 주아가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사모님은 선택하셨잖아요. 준호를 포기하시겠다고. 이제 와서 할머니 하시겠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포기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준호를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자격이 없죠. 할머니 자격이. 저녁 무렵 민준이가 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민준이가 거실 둘러봤습니다. 수아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밖에. 잠깐 나가셨어.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수아 선생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니, 오늘 아침에 수아 선생님 표정이 좀 이상하셨거든요. 뭔가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민준아, 넌 아직도 수아를 기억하고 있구나. 1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을, 그 표정을 알아보는구나. 아무 일 없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아가 또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엔 꼭 집에 갈게. 응. 할머니 이야기? 준호야,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준호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프셔서 못 만나. 응, 꼭 나중에 보여줄게. 약속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 씨,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뭐가요? 왜 하필 이 일을 받았어요? 저를 보면 괴로울 텐데. 수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사모님을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사모님을 원망했어요. 밤마다 준호 재우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생각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자라면서 알았어요. 엄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게 엄마라는 걸. 수아 씨, 그래서 왔어요. 사모님도 그냥 엄마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를 지키려던.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용서가 안 되죠. 제가 너무 큰 걸 빼앗아갔으니까.
그날 저녁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준호가. 어디가 아프다고요?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선생님. 준호 옆에 계셔주세요. 수아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다시 올게요.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수아가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니. 저는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 준호를 몰래 한번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보고 싶어요. 제 손자가. 수아가 떠나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수아가 두고 간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황급히 나가느라 챙기지 못한 작은 크로스백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수아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해졌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엄마의 간절한 얼굴. 괜찮겠지? 준호, 우리 손자. 많이 아프진 않겠지?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보지도 못한 손자를 위해 저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수아의 가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향해 뻗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충전기, 손수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준호 병원 예약 -3월 15일 오후 2시. 준호 학부모 상담 -3월 20일. 준호 학원비 납부. 준호. 모든 페이지가 손자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힌 주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23-455. 손자가 사는 곳. 안 돼. 이러면 안 돼. 수아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지만 딱 한 번만. 멀리서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아침 7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어젯밤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괜찮아요. 준호는 좀 나아졌어요? 네, 다행히 열은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준호 먼저 챙기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오늘 하루 수아는 집에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전 10시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행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걱정 마라.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은평구 불광동이요. 주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123-45번지요. 택시가 골목길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23-45 어디지? 건물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낡은 계단이 있는 2층짜리 빌라. 그 2층 끝방에 201호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준호가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좁은 곳에서 수아와 준호가 10년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복도 끝에 201호 문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작은 신발장이 있었고 그 위에 아이용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운동화.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손자의 신발.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구나. 손을 뻗어 신발을 만졌습니다. 신발 뒤꿈치가 닳아 있었습니다. 많이 뛰어놀았나 보구나.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아, 저는, 혹시 201호 찾으세요? 수아 씨네? 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손자 할머니라고? 친구예요. 수아 씨 친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수아 씨 친구? 어제 준호가 많이 아팠나 봐요. 밤새 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수아 씨 참 불쌍해요.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애 아빠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니. 민준이는, 우리 아들은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데. 준호는 착해요. 엄마 힘들까봐 절대 때 안 쓰고 혼자 밥도 잘 먹고 어제도 엄마한테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9살이 그렇게 의젓할 수가 있나. 할머니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고 저는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 수아가 놀랄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라 앞 골목에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2층 끝방 201호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커튼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창가에 섰습니다. 파란색 잠옷을 입은 어린 남자아이. 민준이를 닮은 이마, 큰 눈, 약간 처진 입꼬리. 준호였습니다. 제 손자, 박준호. 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보고 싶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창가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픈 것도 잊은 듯 집중해서.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민준이랑 똑같았습니다. 민준이도 저렇게 창가에 앉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수아가 준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수아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아의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저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 그리고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갑자기 준호가 그림을 창문에 붙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봤습니다.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 그리고 한 명 더. 회색 머리의 할머니. 우리 가족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그렸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를.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은행 간다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응. 엄마 괜찮아.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혹시 우세요? 아니야. 바람 불어서 그래. 정확한 위치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201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림을 창문에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손자야. 미안하구나. 30분 후 민준이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런 데 오셨어요?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냥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민준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호 문이 열렸습니다. 주아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민준이가 깜짝 놀라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 선생님, 여기가 수아 선생님 집이에요. 주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이곳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가방을 뒤지셨군요. 주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분이 무슨... 그때 안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물. 준호였습니다. 민준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물 한 잔만 얻어 마셔도 될까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안 돼요. 주아가 계단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01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준호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란 잠옷을 입은 9살 남자아이. 민준이를 꼭 닮은 얼굴. 엄마, 누구예요? 준호가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도 준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아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들어가. 준호야, 하지만 엄마, 들어가라니까. 주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 수아, 계단 아래 저와 민준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 저 아이가 혹시... 주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도 될 일이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발. 네, 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아들이에요. 박민준 씨. 그 말과 함께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안 돼. 민준이의 목소리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아, 10년이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와요? 내 아들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그 모든 걸 나는 몰랐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될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저를 찾지 않았잖아요. 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한 달, 2달, 석 달. 배가 불러오는데도 당신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건... 당신 어머니가 말했죠. 민준이는 이미 너를 잊었어. 돈 받고 깨끗이 사라져.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아, 민준 씨는 정말 저를 버렸구나.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설마...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제가 민준이한테 거짓말했어요. 주아는 돈 받고 해외로 떠났다고. 엄마, 진짜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수아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준아. 대답하세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10년이에요, 엄마! 10년!
민준이가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내 아들이 1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그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201호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준호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싸워? 그 작은 목소리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너는 준호야, 들어가. 수아가 황급히 준호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두 손으로 계단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 이름이 준호구나. 내 아들. 민준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손대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수아를 사랑한 게 잘못이에요? 책임지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대학생인데 애를 낳으면. 그래서요? 그래서 내 아들을 빼앗았어요? 10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민준이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수아를 찾았어요. 밤마다 수아 이름을 검색하고 옛날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수아는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었고 내 아들까지 키우고 있었어요.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요.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주신 돈이요. 3천만 원. 민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묵직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썼어요. 손도 안 댔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 돈은 제가 당신을 팔아넘긴 돈이니까요. 수아, 저는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준호를 키웠어요. 밤엔 편의점, 주말엔 식당, 틈나면 가사 도우미. 준호가 아플 때도 일했어요. 애가 열이 40도가 넘어도 병원비 걱정에 밤새 얼음 찜질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준호는 제 인생 전부니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민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말했어도 나는 달려갔을 텐데. 믿을 수 없었어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말했잖아요. 민준이는 이미 너를 잊었어. 좋은 집안 여자랑 선보고 있어.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알아요. 이제는. 수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내가 수아한테 돈을 줬고 민준이한테는 거짓말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팡이를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 씨. 10년 전에 내가 너무 잔인했어요. 저는 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아들 인생만 생각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내가 지킨 건 민준이 인생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사모님,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제발 민준이한테는 기회를 주세요. 준호한테 아빠를 만날 기회를. 안 돼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아빠 없는 삶에. 이제 와서 아빠가 나타나면 준호만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리고 저도 싫어요. 수아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아빠 노릇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1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아, 제발,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도 아빠가 되고 싶어요. 10년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손을 모았습니다.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가 몰라서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아빠예요? 수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너 다 들었어요. 문 뒤에서. 준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10년 만의 첫 만남. 아빠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응, 아빠야. 아빠. 왜 이제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10년 동안 안 왔어요? 저 아빠 없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아빠 직업 쓰는 숙제할 때마다 울었어요. 손자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손자한테도 이렇게 큰 상처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저 이름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매일 왔을 거야. 매일 안아줬을 거야. 민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준호가 돌아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수아와 준호가 201호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딸각 잠기는 소리.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아들의 통곡이 좁은 계단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위해서.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말 걸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칼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민준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호텔 갈게요. 민준아, 제발.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 좀 하게 놔두세요.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을 잃었어. 손자도 잃었어. 10년 전 그 선택이 이렇게 모든 걸 망칠 줄 알았다면.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철수였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 받았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보. 당신, 설마 10년 전 그 일이 들통난 거야?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진짜 있었어? 준호래. 이름이. 전화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제 어쩌려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수아였습니다.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병 일지와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더 이상 간병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수아. 그리고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
S. 민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준호 학교는 은빛초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하교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알아서 하세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아가 기회를 준 거예요. 민준이한테, 그리고 준호한테. 어쩌면 저한테도.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준호 학교는 은빛초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하교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주아의 편지를 받고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에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주아가 편지를 보냈어. 준호 학교 알려줬어. 한번 가보지 않을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밤새 잠을 못 잤을 거라는 것을. 은빛초등학교 앞 오후 2시. 저는 택시를 타고 은빛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학교 정문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역시 왔구나. 우리 아들. 손자를 보러. 민준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 학교 정문만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시 30분.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파란색 가방을 맨 작은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준이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준호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왜 또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엄마가 알아요? 아니, 엄마는 몰라. 준호가 민준이를 지나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세요. 저 혼자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준호야, 아빠랑 잠깐만 이야기 좀.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호가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아빠는 저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지 마세요. 손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이가 얼마나 아플까. 민준이가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일어나요.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 아빠는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아빠가 몰랐어.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매일 학교 데려다 주고 숙제도 같이 하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갔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빠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랑 축구하고 놀이동산 가는데 저는 항상 엄마랑만 있었어요. 엄마는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생일 때도 케이크 사달라고 못했어요. 엄마 힘들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손자가 그렇게 외로웠구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생일 보내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민준이가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뻣뻣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아빠 여기 있어. 이제 아빠 여기 있어.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준호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엄마도 준호 보고 싶었어.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예요? 그래. 할머니야. 준호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제 손자의 손. 할머니, 왜 이제 나타났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단다. 할머니 때문에 준호가 이렇게 힘들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준호야, 10년 전 할머니가 내 엄마를 내쫓았어. 왜요? 할머니가 무서웠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가난했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부러웠어. 잘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결심했지.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하지만 할머니만큼 욕심이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좋아하셨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어. 민준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좋은 집안 사람이랑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수아를 만났어. 내 엄마를. 엄마가 뭐가 문제였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아는 착하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할머니 눈엔 충분하지 않았어. 왜요? 수아 집안이 가난했거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 수아도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3개씩 했고.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 이 여자랑 결혼하면 민준이가 고생할 거야. 애까지 낳으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돈을 줬어. 그리고 떠나라고 했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래. 미안하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틀렸어. 민준이는 수아 없이는 행복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았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내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럼 엄마는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용서 안 했을 거야. 할머니도 용서받을 자격 없어. 그럼 저는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할머니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할머니 싫어해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 마음대로 하면 돼. 할머니를 미워해도 괜찮아. 할머니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할머니는 정말 준호를 사랑한단다. 늦게 알았지만 정말 사랑해. 준호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저 자주 볼 수 있어요? 그건 내 엄마가 허락해야 해. 엄마 설득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손자가 저를 가족이라고. 이렇게 착한 아이를 제가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카페를 나서는데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학교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건마,
준호가 뛰어갔습니다. 수아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응. 엄마, 아빠가 사과했어. 그리고 할머니도. 수아가 저와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갔습니다. 수아, 왜 알려줬어요? 학교 위치를. 수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호 때문이에요. 준호? 어젯밤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민준 씨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사모님 말을 듣고 알았어요. 민준 씨도 몰랐다는 걸. 수아, 그리고 준호가 아빠를 궁금해했어요. 매일 밤 아빠 없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구석에 작게 아빠라고 썼어요. 수아가 울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아빠 없어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준호는 계속 외로웠어요.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준호야, 그리고 이제 아빠도 생겼잖아요. 할머니도 생겼고. 이제 우리 가족 다 생긴 거예요. 준호의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 씨. 저는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기회를 주세요. 민준이한테 그리고 저한테도. 사모님, 10년을 되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호한테 할머니 노릇하고 싶고 수아 씨한테도 진짜 며느리처럼 대하고 싶어요. 수아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우리는 한참을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 손과 수아 손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손 잡아요. 저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엔 제가, 뒷좌석엔 수아와 준호가 탔습니다. 준호는 수아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민준이가 백미러로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도 민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갈게요. 수아 씨, 준호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아가 잠든 준호를 안고 내렸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조금씩. 알겠어요. 수아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철수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각하대. 빨리 와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심각하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급하게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병원이래요? 서울대병원 빨리 가자.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아니길. 이제야 가족을 되찾았는데 남편까지 잃으면 병원 7층 종양내과.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종양내과 암이라는 말인가요? 복도 끝 의사상담실 앞에 남편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여보,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 뭐래? 철수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최장암 3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이래.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1년 안에 안 돼. 아버지,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하면 되잖아요. 항암 치료받으면. 민준아, 철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낮대 더군다나 3기는. 그래도 해봐야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야지. 아직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여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이 나왔고 이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췌장암은 항암 치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해야죠. 제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 민준이 그리고 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봐.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끊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야. 있잖아.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10년 전 일 알았어. 당신이 수아한테 돈 주고 내쫓은 거.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알았어? 응, 그때 당신 통장 명세서 봤거든. 3천만 원 빠져나간 거.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철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 못 됐어. 당신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어. 당신한테 다 맡기고 나는 편하게 살았어. 여보. 그래서 10년 전에도 말 못했어. 수아 일 내가 나섰어야 했는데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또 모른 척했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왜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 철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혼자 남는 거잖아. 그게 제일 걱정이야.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당신 바보 같은 사람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철수를 부축해 안방까지 모셨습니다. 아버지, 편히 누워 계세요. 응, 고맙다, 아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좀 이따가 올게요. 어쩌는데? 수아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방에서 철수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벌인가요? 10년 전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아를 내쫓고 민준이한테 거짓말하고 손자를 외면한 것에 대한. 하지만 왜 남편까지?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착하게만 살았는데. 그 시각 수아의 집 앞.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수아, 우리 아버지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췌장암 3기래 6개월에서 1년.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한테 왜 말하는 거예요? 수아, 사모님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아.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우리가 수아한테 도움 청할 자격 없어. 하지만 민준이가 수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아프신 것도 힘든데 10년 전 일까지 짊어지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아. 수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찾으시나요? 아니, 엄마는 몰라.
내가 마음대로 온 거야. 그럼 왜 왔어요? 수아는 간병인이잖아.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엄마가 수아를 내쫓았어. 하지만 이제는 수아가 필요해.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10년 전처럼? 아니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수아 아니면 우리 가족은 다시 무너질 것 같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미안해. 10년 동안 원망했어요. 민준 씨도. 사모님도. 하지만 이제 막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흔들리게 하면 어떡해요? 수아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직도 미워요. 하지 동시에 동시에 준호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준호가 어제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어라고.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가 봐요. 아빠도 생겼고 할머니도 생겼고 이제 할아버지까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면. 수아. 알았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으로 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일이에요.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 가족이 아니에요. 알았어. 그리고 준호는 주말에만 데려갈게요. 할아버지 얼굴 보게. 고마워. 수아. 고마워하지 마세요. 수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준호 때문이에요. 민준 씨나 사모님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간병 가방을 들고. 수아 씨.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제 찾아왔어요. 수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수아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모님, 이건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 준호 때문이에요. 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수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수아 씨. 수아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간병인 윤수아입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철수가 수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챘습니다. 당신이 수아 씨, 네, 민준이가 찾던 그 수아 씨. 네. 철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안하오. 수아 씨, 우리 집사람이 당신한테 큰 잘못을 했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나도 알아요. 내 아내가 당신을 내쫓았고 당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냥 불안했을 뿐이오. 알고 있어요. 수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 알아요. 자식 걱정에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우리 집안일 돌봐줘서. 일일 뿐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준호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가 준우? 네, 준호. 인사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의 할아버지가 너를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아니야, 할아버지 괜찮아. 거짓말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대요. 준호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랑 같이 놀이동산 가야 해요. 놀이동산. 네. 아빠가 이번에 데려간대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철수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나으시면 꼭 가요. 준호랑 수아랑 우리 가족 다 같이. 그날 저녁 철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여보. 수아가 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철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준이와 저 그리고 수아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옆집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예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수아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여보, 우리 여보. 저는 수아의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원수였던 며느리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 또 위급해질지 모릅니다. 최대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는 말.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철수가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저의 반쪽.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한 분씩 10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윈 손이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왔어? 걱정했잖아. 이안, 당신 고생시키네. 철수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평생 당신한테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진짜야. 철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좋은 아내였어. 가난한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와서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민준이 키우고 나 뒷바라지하고. 여보. 나는 별로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있었어. 내가 버텼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불안했어. 가난하게 자랐고 배운 것도 없고 남들 시선이 무서웠어. 그래서 민준이한테 욕심 부렸고 수아를 내쫓았고. 알아.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다그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냥 옆에 있어줬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철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응, 괜찮았어. 여보. 응? 나 없어도 당신 잘 살아야 해. 무슨 소리야? 수아한테 잘해줘. 그 아이 착한 아이야. 당신을 용서해 줄 거야.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준호, 우리 손자 잘 봐줘. 내가 못 해준 거 당신이라도 해줘.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당신이 좀 놔줘. 그 애도 행복할 자격 있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10분이 지나고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고 민준이와 철수만 남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민준아, 아빠 목소리 들려? 네, 들려요. 다행이다. 철수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말이야.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버지, 착하게 자라줘서, 엄마 말 잘 들어줘서, 그리고 이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거 다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 잘해줘라. 그 애 10년 동안 혼자 준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네. 그리고 준호한테도 잘해줘. 아빠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줘야 해. 네, 아버지. 민준이가 철수의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을 때 복도엔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중환자실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응, 할아버지 지금 많이 힘드셔. 하지만 준호 보면 기뻐하실 거야. 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해줬습니다. 어린 손자분이니까 잠깐만 들어가세요. 저는 준호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아 씨. 같이 가도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박미숙, 수아, 준호 그리고 침대에 누운 철수. 철수가 준호를 보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준호 왔구나. 할아버지, 준호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왜요? 놀이동산 같이 못 갈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준호가 작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이었습니다. 놀이동산 그림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네 사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 남자아이. 할아버지, 나중에 낳으면 여기 갈 거예요. 약속이에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약속이다. 준호야, 할아버지, 우리 가족 맞죠? 그럼 우리 다 가족이지. 철수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씨, 네, 고맙소 돌아와줘서. 수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잘 부탁하오. 철수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집사람 좀 챙겨주시오. 그 사람 혼자 두면 또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할 테니.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미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괜찮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수아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모님도 그냥 엄마였던 거잖아요. 자식 지키려고 했던.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이고. 수아 씨. 저도 이제 준호 엄마니까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10년의 원망이, 미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고맙소 모두. 철수가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가족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본 적이 없었소. 여보. 행복하오, 정말.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의 삐삐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수아도, 준호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3일 후 장례식장은 종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민준이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수아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세요? 한 조문객이 물었습니다. 수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며느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아가 며느리라고.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드셔야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수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시면 민준 씨는 어떡해요? 수아 씨 왜 여기 있어요? 사모님이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수아 씨.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울고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아? 그 말 듣고 저도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이제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대 10년 늦었지만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수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호도 있고 민준 씨도 있고 저도 있어요. 사모님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수아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해요. 서툴더라도 실수해도 그냥 가족으로. 8인식 날 아침 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민준이가 영정 사진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수아와 준호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잊지 마세요. 준호도 안 잊을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철수가 앉아있던 소파, 철수가 신던 슬리퍼.
철수의 흔적들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앉아 남편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저예요. 주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같이 있을게요. 그 뒤로 준호가 민준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제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10년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 후 박미숙은 수아, 민준, 준호와 함께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한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를 구했고 이제라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게요.